일단 손님 만나서 그냥 생각해 볼게 가면 끝이에요. 그게 내가 만약 고객 10명을 이번 주에 10명을 만났는데 첫 출발이 그거거든요. 10명 중에서 이제 그레이드를 정하는 거예요. A, B, C, D. 뭐 제일 좋은 거는 백날 물건 좋아도 저는 안 보거든요. 이런 거를 정확히 캐치를 하는 중개사가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1년, 2년, 3년 되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되는데 내가 실력이 되게 좋은데 계약률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번 책의 주된 내용이 제 생각에는 계약이라는 게 결코 운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마인드, 뭐 태도, 뭐 테크닉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계약을 이끌어내고 확률을 높이는 거지. 단순히 광고비 많이 쓰고 노출 많이 해서 많이 와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그 계약은 결코 운이 아니라면은 대체 어떤 거에 의해서 좀 될까요, 자주유지가?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릴까? 며칠 전에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주말 드라마를 봤어요. 와이프 때 봤는데 거기 나온 한 캐릭터 분이 자기 그 드라마 내용이 그렇더라고. 자기 아들이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버렸던 쌍둥이 여동생을 찾아가지고 하는 모습인데 와, 그 모습 보면서 놀랐던 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내 아들을 간이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딸을 찾을 때 그 접근하는 것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중개업 비슷하다 이런 한 적이 있거든요. 우연찮게. 마찬가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고객을 만났으면 이분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이런 세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잡고 아예 가만 고객은 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까 이제 중개사 만나면 봤겠지만 일단 손님 만나서 그냥 생각해 볼게 가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가망은 어떻게든 내가 다시 또 약속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 서식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관리 대장이 따로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에 맞춰서 좀 타이트하게 일정 서식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만드셔야 계획이 틀리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내 끝. 아이 오늘 운이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운이 아니죠. 본인이 그만큼 고객을 응대할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 디테일들은 대표님은 어떻게 이걸 터득하시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자꾸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뭔가 시스템이 많이 궁금해서 외국계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센츄리 21, ELI, 센츄리 21 세종점도 제가 해봤고 일부러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하면 AI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일반적인 부동산 실무 전체적인 커리어 A2Z까지 딱 표준해가지고 문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지만 그런 서식들을 제가 다 매뉴얼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 관리 지금 똑같은 질문이지만 고객 관리 그런 안에 제가 그냥 공식처럼 하게끔 오늘 만났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문자 보내기 알람 딱 설정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다음 물건 볼 거 딱 예약해놓고 이런 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이게 없이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그냥 훅 가버리고 잊혀져 그 사람은. 그렇죠. 네, 잊혀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고객 한 명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잡았으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줌마들이 잘하잖아요. 하나 물면 안 놓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들이 약하지. 그런 개념처럼 그거를 이제 매뉴얼 만들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돼요. 그럼 그렇게 매뉴얼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대표님의 이제 직원들 내지는 이제 제자분들에게 이제 적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계약률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많이 차이 나요. 왜냐면 일단은 고객 정리가 돼요. 그냥 내가 만약 고객 10명을 이번 주에 10명을 만났는데 첫 출발이 그거거든요. 10명 중에서 이제 그레이드를 정하는 거예요. A, B, C, D.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관심도가 있고 뭐 한 달, 두 달 안에 바로 입점한다든가 산다는 의사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그레이드를 정하기 때문에 일단 내 고객 관리 그걸 입력하는 자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리고 내가 지금 굳이 D등급인데 지금 할 필요는 없죠. 뭐 이분은 어떻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라도 아무 데나 보내고 지금 급한 걸 일단 계약될 만한 거 A나 B를 집중적으로 계속 매물 찾아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리가 중개사들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중개사를 뭐 저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뭐 다른 뭐 주거나 이런 것들 할 때 가도 그냥 그때 이제 한번 얘기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게 거의 90% 이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가끔 뭐 이제 다음 날이나 뭐 일주일 뒤쯤에 이제 뭐 사무실 구했냐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 중개사가 이제 하나 둘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딱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돼. 일주일 차는 뭐 할 거야.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 공식처럼. 그 이번 책에서 이제 계약률을 확 올리는 이제 전략을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이제 걱정의 이름을 붙이기, 두 번째가 이제 동일선상 비교가 아닌 다른 축을 제시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행동 확정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작가님이 지난주에 물건 보고 왔다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 다음에 뭐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00명이면 아마 90명 정도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끝나죠. 보통. 네,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제가 책 2권에도 강조했고 3권에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한마디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게 가장 많이 좀 깨림칙하나요? 어떤 게 지금 좀 조건이 안 맞나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네. 내가 지금 이제 작가님 사무실 구한다며 구하면 이제 보증금, 월세, 뭐 주차 이런 거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난 여기가 겁나 막 가려워요. 여기가. 네. 근데 지금 뭐 중개사가 딴 데 엄하대 백날 해도 소용없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안 물어보는구나. 네, 물어봐야지. 물어봐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러세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이걸 보셨는데 혹시 여기서 좀 어떤 게 좀 아쉽나요? 어떤 게 좀 보완되면 좋겠나요? 그럼 던지면 또 반응이 와요. 그럼 다시 또 리셋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분이 진짜 원하는 조건이 중요한 게 이런 거구나. 저도 요즘에 저기 강남역에 지금 오피스텔 구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내가 좀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첫 번째 조건은 강남역에서 딱 도보 3분 거리 내 네, 전용 10평 전후 매매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 정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주차거든요. 주차 기계식 노 차가 길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주차 가능한 거 이렇게 딱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근데 주차 안 되면 저는 백날 물건 좋아도 저는 안 보고. 네, 이런 거를 정확히 캐치를 하는 중개사가 있고 이 물을 똑같이 했는데 이 캐치 못하고 엄한데 긁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주차가 중요한데 주차 안 되는데 평균 설명은 뭐 할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이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건지, 네, 그렇죠. 주차가 네, 문제인 네, 건지, 네. 뭐 좀 낡은 시설 때문인지 네.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말을 한마디 더 해서 붙여서 힌트를 얻으면은 그렇죠. 거기에 맞는 물건을 제안을 하거나 혹은 그래야 되죠. 임대인과 뭐 가격적인 부분 네, 협상을 그렇죠. 해서 네, 그렇죠. 설득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긴 건데 그냥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장이 왔다고 네 알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은 더 이상의 기회는 생기지 네, 않고 안 되죠. 그 손님은 떠나간다. 오겠어 안 오죠? 한 번 가면 딴 데 부동산이 뭐 널려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더 중요한 책 얘기 말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인데 제가 강의할 때 이걸 처음에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들이잖아요. 부동산 중개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중개 전문가인데 사람들이 중개사들이 중개를 빼고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척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보시면 대부분 이제 아마도 뭐 완전 고수는 아니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뭐 5년, 10년 정도까지는 단순하게 우리는 브로커잖아요, 브로커니까 뭐 매도, 매수, 임대인차, 뭐 양도, 양수가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물건만 가려운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정확히 캐치해서 그 물건의 중개만 딱 시켜주면 돼요. 그럼 계약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1년, 2년, 3년 되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되는데 내가 실력이 되게 좋은데 계약률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한번 캐치해 보세요, 한번 정말로. 내가 혹시 지금 부동산 중개가 아니고 컨설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해돼요? 부동산의 네. 전문가와 중개를 잘하는 전문가는 다르다 완전히 영역이. 우리 공인 중개사는 네. 중개 전문가가 돼야지. 그쵸. 내가 개인 투자는 뭐 별거 아니지만 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인드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면 일단 말이 많아지고 상대방을 훈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고객은 당연히 부담스럽지. 그래서 한번 보신 분 중에 한 명이나 도움 될 수 있게끔 혹여나 매출 올라가다가 딱 떨어지신 분 있으면 혹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아마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에 부동산을 하나 한다고 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강남 아파트에 관심 많으니까 막 보러 올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 네. 뭐 앞으로 강남 아파트가 뭐 평당 그쵸. 이제 3억이 될 거고 시세 4억이 될 네. 거고 이제 여기 재개발이 지금 네. 이런 걸 막 설명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중개를 해야지. 물건 이 사람이 해야지. 지금 얼마나 들고 왔고 그렇죠. 내가 이 금액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네. 아파트를 제안해주고 네. 이 사람 불편한 것들 찾아내서 그걸 중개 이루어지게 하는 네, 게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게 진짜 역할이다. 네, 네, 거기까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착각을 많이 하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초보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본인이 지식이 얇으니까. 근데 이제 어설프게 이제 뭐 3년 연식이 쌓이고 이러면 조금 어설플 때 있어요. 네. 그럼 어설프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 느끼는 게 진짜 고수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별을 이글수록 고개 숙여야 되는데 그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3년에서 한 5, 6년, 7년 요 사이 때 보면 내가 이제 다 할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중개사님들이. 그때가 위험한 시기라 매출이 되려 신입보다 안 나와.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말하고 뽐내야지 네. 이 고객이 이제 신뢰를 해서 그렇죠. 나한테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중수죠, 중수. 중수. 초보의 중수. 중수들이 나를 뽐내고 나는 이런 놈이야 막 자랑하고 싶어,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그쵸. 중수들이고, 네. 찐정한 고수들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질문 던지고, 아, 이 양반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건 딱 캐치해서 딱 그냥 적재적소에 딱 끝내지, 설명 많이 안 합니다. 아,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수입 고급차 딜러분들 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운전을 잘하거나 네. 정말 차에 대해서 뭐 모든 부품을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딱 고객이 오면 이 사람한테 맞는 차, 네. 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렇죠. 네. 차를 딱 추천하고 네.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살 수 있는 뭐 조건들을 제안했을 네. 때 거래가 딱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와 사실 같은 네.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잘 알아야지 중개업이 잘 된다. 그 내가 달랐어. 나는 네. 이런 놈이야.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쵸. 막 액자 걸어놓고 하잖아요. 사람을 가면. 근데 그거는 초보 때 이제 좀 지나면 그게 막 창피해지시게 와요. 그럼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좀 의아했던 네. 게 공인중개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막 오는 걸 좋아하고 네. 막 부동산 상담 해주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담을 피하고 싶어지는 때가 생기는 건가요? 저도 그쵸. 지금 몇 번이 많았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 내 나름대로는 출근해서 뭐 루틴 맞춰서 일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계약이 안 되니까 한마디 슬럼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오늘도 뭐 계약 굳이 만나봐서 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다 보니까 그 뒤에는 쭉 이어지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빠지면 상당히 오래 가요. 헤어나려면. 그러려면 가장 좋은 대처법은 주변에 긍정적인 마인드에 있는 중개사들하고 친하게 다 지내야 돼.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역시 환경이 중요하고. 네, 환경이 그래서 아침 뭐 오픈 채트 막 이런 것도 뭐 좋은 데 있으면 들어가셔서 아침부터 으쌰으쌰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6시면 뭐 출근해서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6시 일부러 너무 빠르니까 6시 오늘도 뭐 40분쯤 되면 막 올려요. 막 그러면 저는 7시 땡 하면 올리거든 글들을. 네. 그 자체가 이제 하루 출발할 때 이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 한 채팅방이 100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7시 한 분 정도 두고 보니까 읽은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30명은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진짜 열심히 이분들은 뭘 해도 된다 봐. 근데 나머지 이거 아직도 안 읽고 아까 9시 막 10시 되니까 안 읽으면 아직도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굳이 거기 안 가도 그분의 이 부동산 사무실의 생활 패턴이 딱 보이겠죠. 그럼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기본이 성실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분들이 어쨌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고객들은 오는데 계약이 안 되면 네, 지치기 마련인데. 지치죠.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걸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 근데 그게 카톡으로 뭐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계신 카톡에 들어온 사람들 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네. 뭐라도 해보겠다는 사람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몇십 명은 어쨌거나 확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저는 들어오는 자체가 힘들어요. 비방이라. 아 그래요? 네, 비방이고 오픈 안 되는 방이라서 네. 들어오려면 저랑 연명이 있는 분만 열심히 하는 만 데리고 오는데 네.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막 열심히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갔더니 또 서울대 갈리죠. 그쵸.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그 안에서 나름 또- 열심히 해서는 모아놓은 게 지금 그 방인데 또 그 안에서 모아놓고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네. 갈리더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참. 자극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네, 상당히 많이.